현대시 두 개가 나오는데 이 현대시 두 개 이제 복합적이죠. 고야라는 작품하고 겨울산에 가면 다 교과서 실제로 1학년 교과서에는 없는 작품들이기 때문에 뭐 조금 생소한 작품들이긴 해요. 백석의 이름은 많이 들어봤을 거고요. 그죠? 백석도 안 들어봤다면 조금 그렇잖아요. 난이도가 뭐 사람에 따라서 뭐 학생들에 따라서 들어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둘이 다 조금 1학년들에게는 좀 생소한 뭐 그런 내용이긴 해요. 자, 이거는 보기에서 26번의 보기를 보면 가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설명을 좀 해주는 게 나와요. 사실 보기가 지금 보면 28번까지 해서 27번과 26번에 두 개가 나오는데 사실 27번의 보기는 딱히 뭐 그렇게 우리한테 내용 파악하는데 별로 도움은 안 줘요. 그러니까 이건 뭐 미리 볼 필요 없는데 26번의 보기는 상당히 가를 보는데 많은 내용을 저희가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문학을 볼 때의 특징은 비문학과 다르게 반드시 보기를 먼저 한번 봐봐라. 이게 항상 제가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왜? 보기의 기본적인 작품에 대한 정보가 많이 나오니까. 물론 이거는 이제 내신이 아닌 이제 모의고사나 수능에 대비할 때 이제 조금 봐야 되는 하나의 팁이 되겠죠. 의도적으로라도 의무감으로라도 이 보기를 먼저 봐. 이게 이제 항상 그 제가 강조하는 그런 말이 되겠죠. 수업 시간 당시 많이 강조했죠. 자, 그럼 이제 보기를 한번 보세요. 26번 보기를 보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가를 한번 볼게요. 자, 이 작품은 밤에 대한 화자의 기억을 병렬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어린 시절의 화자에게 밤이란 것은 무섭고 두려운 생각에, 자, 그럼 밤이란 거 나왔죠. 무섭고 두려운 그런 밤이니까 부정적인 거죠. 딱 봐도 얘는 그냥 봐도 이런 부정적인 밤이잖아요. 그죠? 겁이 났던 시간이자 다른 하나 더 추가되죠. 전통적 풍속을 따르며 가족 공동체와 정겹게 함께한 풍요롭고 평온한 시간이었다. 그럼 굉장히 뭐예요? 부정이면서도 긍정적인 면을 보이는 게 밤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무서우면서도 나름대로 가족 공동체가 함께 있었던 밤이니까 좋은 밤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행위의 나열과, 그럼 나열된 행위들이 뭔지를 우리가 가에서 찾아야겠죠. 선명한 감각적 이미지 통해서. 그럼 감각이란 게 뭔데? 다른 말로 하면 감각은 항상 심상 아니면 이미지 이런 거하고 똑같은 얘기죠. 매번 뭐였어? 심상, 이미지, 감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후각, 시각, 촉각 이런 건데 이런 감각은 또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이 백석이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백석이 시를 이제 조금 몇 개 보다 보면 자기 고향에 대한 얘기를 조금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왜냐면 일제강점기 때 이 사람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 이제 고향을 떠나와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나 이런 거를 쓴 것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하는 거고, 또 하나 감각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도 이 백석의 특징이에요. 감각을 많이 드러낼수록 당연히 뭐가 많이 드러나요? 이런 감각을 많이 드러낼수록 어떤 뭐 생동감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강조된 효과가 있죠. 자, 구체적으로 형상화되는 기억은 유년 시절에 대한 고향에 대한 화자의 그림을 짐작하게 한다. 그러면 유년 시절 고향에 대한 화자의 그림, 정확하게 뭐가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주제가 나왔죠. 그리고 정서가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글의 주제는 이미 나온 거예요. 뭐 고향에 대한 그리움, 이미 주제가 나온 거니까 기본적인 이야기는 뭐예요? 과거에 대한 회상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주제를 미리 파악해서 고향의 밤이 왜 무서웠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가족 공동체와 정겹게 풍요롭게 평온한 시간을 보냈는지를 우리는 찾으면 되겠죠. 자, 그럼 볼게요. 자, 아베라는 말은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아버지의 방언이죠. 타관에 가서, 타지에 가서, 타지역에 가서 돌아오지 않고 산비탈 외다른 집에 엄매와 단둘이서, 그럼 엄매는 당연히 누구겠어요? 여기서 아베가 아버지의 방언이라면 굳이 안 써도 되겠지만 못 쓰다면 엄마의 방언이 되겠죠. 그죠? 자, 제가 의도적으로 쓴 거니까 따라 쓰란 얘기죠. 한 번 정도. 자, 그리고 이런 방언을 쓰고 있는 것도 백석시의 또 하나의 특징이죠. 그럼 방언을 쓰면 뭐가 많이 들어간다? 이건 굳이 안 써도 되잖아요. 상도성. 그죠? 뭐 이런 게 조금 더 강조되는 거겠죠. 자, 엄마와 나는 단둘이 누가 죽이는 듯이 무서운 밤 집 뒤로는 어느 산골짜기에서
소를 잡아먹는 그런 노나리꾼들이, 그럼 노나리꾼들은 무서운 사람들이네. 소를 잡아먹으니까, 그죠? 도적들같이 쿵쿵거리며 다닌다. 여기 나오죠, 지금. 무서운 밤이라고. 그럼 밤이 무서운 이유는 뭐 때문이야? 아버지가 타관에 가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 밤을 무섭게 느끼는구나. 엄마하고 단둘이 있으니까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러면 이 1년에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어머니야 되게 아버지 없이 외로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 날기멍석을 져간다는 닭보는 할미를 차구린다는 땅 아래 고래 같은 기와집에는 언제나 네 차 쪽에 청미래 은근보화가 그득하다는 외발 가진 조마구. 조마구는 여기 나오죠. 옛선에 나오는 키가 매우 작다는 친술궂은 난쟁을 의미한다. 뒷산 어음에 조마구 나라가 있어 오줌 늘어 깨는 제밤. 제밤도 나오죠. 한밤중 머리맡에 문살된 유리창으로 조마구 군병의 새카만 대가리, 새카만 눈알이 들여다보는 때 나는 이불 속에 자지러부터 숨도 쉬지 못한다. 그럼 결국 모양이 할머니가 결국은 이 조마구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너무 무서워서 이불 속에 들어가서 조마구 무서워 심술근 난쟁이니까 이러고 있는 거죠. 자, 물론 이건 어린애니까 이럴 수 있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또 이런 밤 같은 때 시집갈 처녀 막내 고무가, 이거 고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막내 고무가 고개 넘어 큰 집으로 치장감을 가지고 와서 엄매와 둘이 소기림에 쌍진기에 불을 밝히고 밤이 되도록 바느질 하는 그런 밤. 그럼 밤의 의미가 전환됐네. 여기서는 뭔가 두려움의 밤의 의미였는데 여기서 밤이라는 거는 막내 고모가 치장감을 가지고 와서, 이 치장감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 결혼하고 연결돼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으로 치면 결혼할 때 그런 쓰는 그런 옷감 같은 걸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고무의 뭔가 결혼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밤에는. 그런 밤에 옛날에 그러니까 결국은 막 그런 결혼할 때 입는 옷을 손수 다 만들고 그랬다는 얘기겠죠. 자, 같은 때 나는 야릇목에 삭기를 들고 새든 밤을 내어 다람쥐처럼 갉아먹고, 굳이 얘기하자면 뭐예요? 지구법이죠. 은행 여름에 인두불에 구워도 먹고 그러하다는 이불 위에서 광대너미를 뉘이고 또 누워서 구르면서 엄마에게 운목에 두른 평풍에 새빨간 천두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고모더러는 밝은 날 멀리는 못 난다는 메추라기를 잡아달라고 조르기도 하고. 지금 여기에는 뭐예요? 그럼 이제 여기에는 두렵거나 무서운 밤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고모의 뭔가 시집갈 때의 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무서움의 의미는 여기까지 끝나죠.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밤의 의미는 아까 여기 얘기했듯이 어떤 무서움의 의미라면 지금 여기서부터의 밤의 의미는 무서움의 의미가 아니라 뭔가 이런 가족 공동체하고 연결된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매일같이 명절날 밤은 부엌에 째듯하니 불이 밝고 소뚜껑이 노리며 구수한 냄새 공국이 푹 끓고 방 안에서는 일갓집 할머니가 와서 마을의 소문을 펴며, 즉 마을에 관한 이야기라며 이런 얘기겠죠. 조개 송편에 달 송편에 진두기 송편에 떡을 빚는 곁에서 나는 밤소 팥소 설탕 든 콩가루 소를 먹으며 설탕 든 콩가루 소가 가장 맛있다고 생각한다. 자, 나는 얼마나 반죽을 주무르며 흰가루 손이 되어 떡을 빚고 싶었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뭔가 명절날이나 이런 먹는 얘기니까 굉장히 뭔가 가족 공동체의 평화롭거나 경겨운 모습이 그대 나와 있는 모습이 되는 거죠. 자, 석 달에 내빈날이 되어서 내진날 밤, 이 내진날이라는 게 밑에 나오죠. 내진눈. 한 해 동안 지은 농사 형편을 신에게 제사 지내는 날인 나빌에 내린 눈. 그러니까 이 내빌날이라는 게 나빌날을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이 눈을 받아 녹인물에 약이온 썼다. 그러니까 이 겨울에 내리는 그런 날, 그런 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밤엔 새하얀 할미귀신 눈귀신도 내진 눈을 받노라 못난다는 말을 든든히 여기며,
그럼 결국은 이 헬미 귀신도 이걸 내 진료를 받아먹느라고 못나니까 나는 안심하는 거죠. 이 든든히 여긴다는 거는 다른 말로 헬미 귀신이 이제 안 오겠구나 하는 나의 안심을 보여주는 거죠. 엄마와 나는 앙궁 위에 떡돌 위에 곱새당 위에 함재 버치며 대낭푼을 놓고 대낭푼 큰 대학 양푼 이 정도의 끝에 큰 그릇 치성이나 드리듯 정한 마음으로 내일 때 양눈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양눈을 받는 게 결국 뭐예요? 결국은 여기 나온 대로 보면 이제 하나의 그런 전통적인 이런 풍습의 모습이 되겠죠. 이 눈쐐기물을 내진무리하고 제주병에 진상항 안에 채워두고는 해를 묵여가며 곧불이하도 곧불 정도는 알지 않나요 우리? 그죠? 감기 정도겠죠. 감기가 와도 배앓이라도 갓비키를 잃어도 먹을 물이다. 정말로 약물로 예전에 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고야는 옛 밤에 관한 건데 두 가지의 양면적. 무섭지만 한편에는 또 가족 공동체의 그런 정겨운 모습을 볼 수 있는 밤이어서 참 그립다. 이런 얘기죠. 자, 실제 우리가 지금 쭉 읽긴 했는데 좀 제가 확인해야 될 게 여기 아까 감각적 이미지가 좀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감각적 이미지를 찾아보면 여기 새카만 이런 거 나오니까 뭐가 나와요? 시각 같은 거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다 구수한 냄새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서 이제 후각? 이런 게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 또 보면 흰가른 손 이렇게 나오니까 또 시각적인 나오고 새빨간 나오니까 또 시각적인 거 나오고 이래서 중간중간마다 그런 감각들을 집어넣고 이 시를 움직이고 있는 게 지금 실제로 26번의 복기대로 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자, 그러면 이제 가의 시는 그렇고 이제 나의 시를 볼게요. 나의 시는 따로 나와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봐야 돼요. 자, 제목 자체가 겨울산에 가면인데 그런 겨울산에 가고 있는 게 하나의 뭐예요? 가면. 하나의 가정일 거고 하나의 상황이겠죠. 그런 둘의 공통점이 있죠. 겨울산이니까 당연히 계절이 나왔는데 여기도 지금 눈 나오니까 계절이 언제예요? 겨울이죠. 둘의 공통점은 지금 겨울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자, 겨울산에 가면 밑둥만 남은 채 눈을 맞는 나무들이 있다. 쌓인 눈을 손으로 헤쳐내면 드러난 나이테가 나를 보고 있다. 근데 나이테가 나를 볼 수 있나요? 실제로? 나를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처럼 표현한 거니까 여기서 의인법을 볼 수 있죠. 자, 들여다볼수록 비범하게 생긴 넓은 이마와 도타온기 그 위로 오르는 외길이 보인다. 그새 쌓인 눈을 다시 쓸어내리면 거무스레 습기에 지친 손등이 있고, 자, 거무스레 여기도 뭐가 나와요? 그러면 시각적인 게 나오죠. 그죠? 흰열에 들뜬 입술 위로 물처럼 맑아진 눈물이 흐른다. 달릴 때 쏟은 텃밭가루는 지금도 마른 껍질 속에 흩어져 해산한 여인의 땀으로 맺혀 빛나고, 그 옆으로 아직 나이테도 생기지 않은 꺾으면 문드러질 만큼의 어린 것들이 뿌리 박힌 곳에 자라고 있다. 도끼를 치키고 베이고 눈 속에 묻히더라도, 실제로 눈을 맞거나 눈 속에 묻히면 당연히 뭐야? 버티기 힘든 거니까 여기까지 해서 이제 본다면 이 눈은 당연히 뭐야? 하나의 실현적인 그런 의미겠죠. 자, 고이 남아서 기다리는 어머니. 갑자기 어머니 얘기 나오네. 그죠? 시가 뭔가 좀 이상해. 자, 눈을 맞으며 산에 들면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바라보는 나이테가 있다. 그럼 느낌상 결국 뭐야? 느낌상 보면 이 어머니하고 나이테는 서로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시는 나이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이를 통해서 이제 실제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어머니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여기서 나이테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나이테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나이테가 나를 본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으니까 둘은 서로 바꿔서 얘기했죠. 그러면 굳이 하나 더 보면 뭐가 나와요? 한자라면 주객전도 이 정도 이제 볼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는 이 나이테에 관련된 거는 다 엄마에 관한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 몇 개 있죠. 좀 더 보면 이렇게 보면
거무술의 습기에 지친 손등이 있다. 그 엄마의 지친 손등이나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고이 남아서 기다리는 어머니. 그러니까 어머니는 항상 나를 기다리는 그런 존재야. 그 어머니가 이제 여기서 뿌리 박은 자네가 도끼를 치키고 눈 속에 묻힌다. 그러면 이런 게 다 뭐예요? 이런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뭐 위에서 얘기했듯 실현이겠지만 다 어머니의 실현과 연결되는 거죠. 결국은 겨울산에 관한 얘기를 하지만 겨울산에 가서 뭐예요? 나이가 들면서 이제 나이테를 보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글은 실제로는 나이테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맨 마지막에 어머니 얘기하기 때문에 결국은 아 어머니가 이렇게 실행을 해서 나를 키웠구나 이런 거니까 이 글 속에서 확인되는 거는 이걸 보는 거죠. 어머니의 어떤 사랑에 대한 그런 거를 깨닫는 그런 시가 되는 거예요. 좀 내용이 이제 뒤를 봐야지 정확한 내용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시와 두 번째 시는 기본적으로 조금 내용적으로는 안 맞죠. 그리고 25번 한번 볼게요. 자, 25번은 사실 내용을 몰라도 돼요. 왜? 문제에서 물어본 건 그냥 표현상의 특징이니까 표현만 보내면 되는 거죠. 자, 가에서 보면 방언 사용하고 있다. 아까 여기서부터 이미 방언 사용하고 있죠. 근데 나에서는 딱히 방언 안 사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방언 사용하면 분명히 형태점과만 현기한다고 얘기했죠? 그럼 무조건 정답 1번밖에 안 나오겠네요. 정답 나왔죠? 자, 나머지 이제 확인할게요. 가에서 명사형으로 시행을 종결했나요? 가에 보면 맨 마지막에 물이다 이렇게 끝났으니까 가는 명사형 시행 종결하지 않았죠. 그 다음 나는 가와 달리 비유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비유는 이미 아까 일부러 제가 여기서 얘기했죠. 지구법 있다고. 그죠? 여기서 해서 지구법 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가하고 나에서 둘 다 비유가 있는 거네. 자, 이제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비유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보면 이런 게 있겠죠. 비유는 유자 들어간 거 다 생각하면 돼요. 머릿속에 이제 뭐 그리고 있죠? 직유, 은유, 대유, 그 다음 화류. 이런 것들이 다 비유죠. 여기다 굳이 하나 얘기하면 의인까지만 유일하게 유자가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죠. 직유, 뭐뭐처럼 뭐뭐듯이 뭐뭐 같은 뭐뭐인 양 이런 거고 은유는 뭐 A는 B이다. 내 마음은 호수여 이런 걸 얘기한 거죠. 대유는 일부러 가지고 전체 얘기하는 거. 그래갖고 뭐 노인을 얘기할 때 백발, 지팡이 이런 거 갖고 노인을 얘기한다면 그게 대유죠. 화류법이란 건 무생물을 생물처럼 얘기하는 거고 의인법은 무생물을 사람처럼 하는 거니까 얘는 행동이고 이건 감정이죠. 서로 그러니까 잘 미묘하게 차이가 있으니까 봐야 돼요. 그 다음 나에서는 색채어를 활용하고 있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가에서도 색채어는 뭐 새빨갛다, 흰가루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색채어는 가에도 있고 나에도 있는 거죠. 검무술에 이거 색채니까요. 그죠? 그 다음 음성상징어를 활용하고 있다 라고 나오는데 음성상징어는 좀 더 다른 말로 하면 이런 의성어나 의태어나 이런 걸 가지고 음성상징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의성어는 뭐야 말 그대로. 의성어는 사물의 움직이는 그 사물의 소리 뭐 퐁당퐁당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의태어는 사물의 움직이는 모양이니까 아장아장 방긋방긋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어쨌든 이 두 개를 합쳐서 음성상징어라는 건데 가에 보면 아까 여기서 이제 쿵쿵거린다고 해서 여기에서 이제 뭐가 나와요? 음성상징어가 나와요. 근데 나에서는 음성상징어가 따로 안 나오니까 반은 맞고 또 반은 틀린 거죠. 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26번 아까 보기 봤으니까 바로 이제 1번부터 선지 들어갈게요. 자, 1년의 밤은 외따는 집에서 엄매와 단둘이 지내며 무서움을 느꼈던 시간으로 그 기억은 청각적 이미지 통해서 형상화되고 있다. 이 청각적 이미지가 뭐가 나와요? 굳이 아까 뭐 얘기는 안 했지만 쿵쿵 나오죠? 그러니까 확인돼요. 그 다음 2년의 밤은 오줌 늘어 잠이 깨었는데 조마구의 새까만 눈알이 자신을 들어본다고 생각하며 두려움을 느꼈던 시간으로 그 기억은 시각적 이미지 통해서 구체적으로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새까만 확인되죠? 이런 식으로. 그럼 또 맞는 얘기죠. 그 다음 3년의 밤은 엄마와 시집갈 막내 고모가 바느질할 때 옆에서 들던 내가 가족 공동체와 보낸 정겨운 시간으로 기억은 행위의 나이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이고 있다. 그 행위의 나이를 보면 여기서 뭐뭐하고 뭐뭐하고 이런 부분에서 행위의 뭐가 보여요?
나열적인 게 나오죠. 또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정확하게 또 뭐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부정적인 밤의 이미지만 여기서부터는 이제 긍정적인 밤의 이미지로 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자연의 밤은 명절날 공국에 구수한 내음새가 나고 화자가 설탕 등 콩가루서를 먹는 등 먹을거리로 풍요로운 시간으로 그 기억은 후각적 이미지와 미각적 이미지 통해서 형상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 구수한 냄새, 후각적인 게 나오고, 그 다음 설탕 등 콩가루 먹으며 맛있다 나오니까 여기서 또 뭐가 나와요? 시각적 이미지와 미각적 이미지 둘 다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럼 나온 건 이제 하나밖에 없죠. 맨 마지막에 얘가 정답이겠죠. 자, 오연의 밤은 할머니 귀신을 든든히 여기고 눈을 받아 진상아리에 채워두는 전통적인 풍속을 따르는 시간으로 그 기억은 행위의 나열 중에 구체적으로 형성화되어 있다. 근데 분명히 뭐가 나와요? 이 부분 한번 다시 보면 할머니 귀신도, 할매 귀신도, 눈 귀신도 맨밀눈을 받노라 못난다는 말을 듣고 든든히 여긴다. 그럼 나는 할매 귀신을 든든히 여기는 게 아니라 할매 귀신이 정확하게 보면 이 내빌 눈을 받노라 못난다는 말을 든든히 여긴다. 이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할매 귀신은 어떤 존재예요? 그러면 실제로 할매 귀신은 나에게 두려운 존재죠. 할매 귀신이 못나는 걸 든든히 여긴다는 건 할매 귀신 자체는 무서운 존재라는 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 5번 이렇게 되겠죠. 물론 뒤에 전통적 풍속을 따르는 시간 자체는 또 맞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제 27번. 서정갈래는 뭘 얘기한 거예요? 자, 시를 얘기하는 거죠. 자, 한번 정리해보면 우리 이렇게 볼 수 있죠. 문학 정리할 때 뭐 요 정도는 하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서정갈래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시라고 하는 거고, 다른 말은 이제 서사갈래라고 해서 소설이라고 하는 거고, 그죠? 그 다음 교술갈래라는 말을 가지고 숲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극갈래를 가지고 희곡이나 시나리오라고 얘기하죠. 기본적으로 이런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보여주면 이 정도 보이죠? 시, 소설, 숲이, 희곡. 이거는 뭐 서정갈래, 서사갈래, 교술갈래, 극갈래 뭐 이렇게도 얘기하죠. 자, 그럼 이제 볼게요. 자, 서정갈래는 현재 시제는 물리적인 시간으로 현재가 아닌 가상의 현재를 의미한다. 중요한 얘기 나오네. 현재 시제는 가상의 현재죠. 진짜로 지금 보고 있는 현재가 아니죠. 이를 통해 시적 효과를 유발한다. 과거 혹은 특정할 수 없는 어느 시점에서 시적 세상과 상황에 대한 화자의 시적 체험을 현재 시절에 표현하게 되면 독자는 화자의 주관적 인상과 인식, 감정과 행위에 집중하게 되고 그 상황이 마치 지금 여기에 벌어지고 있는 듯한 생생함을 느낀다. 그러면 이런 가상경제를 하고 있는 거는 독자에게 주관적인 인상이나 인식이나 감정에 집중하거나 또는 생생함을 느끼게 해서 의도적으로 이 현재 시제를 쓴다는 얘기겠죠. 이게 이제 이 현재 시제를 쓰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보면 기억에서 소를 잡아먹는 노나리꾼이 다니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듯한 느낌을 유발한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꼭 벌어질 듯한 생각을 느낀다. 여기 바로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뭐 확인되죠? 그 다음 니은의 정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내린 눈을 받는 화자의 행위와 주관적 감정에 집중한다. 여기서 나오죠. 주관적 감정에 집중하거나 그 다음 행위에 집중한다. 나오죠? 그 다음 디귿은 밑둥만 남아 눈을 막고 있는 나무들의 인상을 물리적인 시간인 현재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나오는데 분명히 아까 여기 나오잖아요. 현재 시제는 물리적 시간의 현재가 아닌이라고 나오죠. 근데 갑자기 여기서는 생뚱맞게 뭐라 나와요? 물리적인 시간인이라고 나오니까 여기 있는 말과 정확하게 서로 뭐예요? 이 문장 자체가 충돌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하는 거야? 나무들에 대한 인상을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여기 나온 대로 가상의 현재적 시간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 나오죠.
그러니까 보기만 잘 봐도 얘는 크게 복잡하지 않아요. 보기 안에서 거의 읽어나가니까. 그죠? 그 다음 네 번째, 리을은 나이테가 나를 보고 있다는 인식을 가상적 현재로 표현하고 있다. 어우, 너무 정확하게 여기 가상현재라는 말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 5번, 나의 미음은 밑둥 옆에 어린 나무가 자라고 있는 상황을 생생하게 느끼도록 한다. 생생하면 느낀다. 맨 마지막에 나왔죠. 그래서 이 보기에 맞춰 풀면 웬만한 것들이 지금 거의 다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28번을 볼까요? 나이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오는데, 나이테는 아까 우리가 뭘 떠올려요? 이 나이테를 가지고 이 시를 본다면 아까 나이테를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나이테를 보고 우리는 어머니 떠오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나이테에서 볼 수 있는 건 어머니예요. 그럼 나이테가 나를 보고 있다는 건 엄마가 나를 보고 있다 이런 거죠. 그럼 1번,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모성을 떠올린다. 자식에게 어머니의 편한 삶을 떠올리게 하는 계기이다.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희생적 사랑을, 맞는 말인데 단절시킨다. 이게 좀 이상하죠? 그 다음, 어머니의 헌신한 자식의 강인함. 이거 어머니가 희생하는 게 아니라 자식이 어머니에게 헌신한다 라고 나오니까 이건 거꾸로 갔죠. 그 다음, 어머니의 무상감, 덧없음을 얘기한다. 근데 나이테 자체가 나를 보고 있다는 건 아직도 엄마는 뭐해? 가족들을 신경 쓰거나 나를 신경 쓴다 이런 얘기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 할 수 있는 얘기는 뭐예요? 어머니의 모성을 떠올리고 있다. 이거밖에 없죠. 자식을 향한 마음을 보여준다. 이거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 1번. 이미 여기서 아까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거나 어머니의 어떤 희생적 사랑이나 실현 통해서도 자식을 이겨내는 모습 본다면 1번의 정답 찾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대신 1번을 뽑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다? 당연히 작품에 대한 내용 자체가 되는 거고 이 내용을 어떻게 파악하냐 중요한 건데, 시에서 그러니까 항상 볼 게 있어요. 당연히 뭐다? 상황과 정서를 찾는 게 항상 정확한 거예요. 한번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가 같은 경우는 과거를 회상한 게 상황인 거고 그리운 게 정서가 되는 거고, 나 같은 경우는 겨울산의 가면이라는 상황을 떠올리고 있는 거고 거기서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깨닫는 게 정서가 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그 정도를 뭐 직접 쓰지 않아도 머릿속에 이 문제를 풀면서 기억하면서 가면 상황 전서와 관련된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데 조금 더 이제 도움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고야하고 나이더 그 겨울산에 가면은 여기까지만 할게요.